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 하면은 나는 독일 유학을 위하여 한 달간 배를 타고 갔다. 제가 독일 유학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이 벌써 55년 전. 그러니까 1965년 2월 17일 한국을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갔고, 홍콩에서 말세유까지 배를 탔고, 말세유에서 함부르크까지 기차를 탔죠. 그러니까 온 교통수단을 다 이용해서 제가 독일을 갔습니다. 자,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서로 친지가 모이고 식구들이 모여서 이런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의 있었던 얘기들을 많이 펴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누구나 아름다운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 이 추석 같은 모임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도 간단한 식구지만 어제 모여서 좋은 얘기들, 과거 얘기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도 그동안 86년간의 나의 생애에서 아름다운 얘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65년 독일 유학을 갈 때 제가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왔는데 그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때 65년 당시에 루프트한자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제가 서울에서 제가 갈 목표인 함부르크에 표를 살까 해가지고 루프트한자에 갔었는데 730불이에요. 그때 제가 공무원 4년 반을 통해서 모은 돈이 딱 600불이었어요. 600불이었었는데, 근데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그래 이제 선박회사를 가서 이제 혹시 배를 타고 가면 싸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선박회사를 가니까 딱 550불. 서울서 홍콩까지 비행기, 홍콩서 말세유까지 배, 그리고 말세유에서 함부르크까지 기차. 총 통틀어서 550불. 그때는 지참 금액이 50불이었어요. 딱 되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오히려 비행기로 그냥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한 달 동안의 배 여행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렇게 외국을 나가고 싶었고, 고등학교, 대학 시절에는 꼭 유학을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꼭 가야겠다. 그때 당시 미국은 거의 천국처럼 제가 생각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미국은 가자마자 투이션이 굉장히 비싸요. 감히 제가 염두를 못 내다가 독일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건강만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을 제가 듣고 미국은 못 가더라도 독일이라도 가자. 그런데 이제 600불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무한 거야. 근데 비행기로 원웨이 티켓으로 안 되고, 그래서 선박회사 가가지고 이제 결국은 배를 타게끔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홍콩서 65년 6월 17일 홍콩에서 서울에서 홍콩까지 비행기. 그때도 비행기는 제가 처음 타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 내려서 이제 YMC 호텔에서 이제 나를 묵으면서 홍콩 구경을 했어요. 그때 홍콩만 해도 굉장히 고층 건물이 많고, 역시 영국의 그 지배였었는지
또 영국에 직접 그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충고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에서 제가 배를 그 배 이름이 하므레트였어요. 그 배를 타고 이제 말세유를 향하는 가운데 여러 항구를 이제 거치게 됐죠. 처음에 도달한 항구가 이제 베트남의 사이공. 사이공에 처음 도달하니까 굉장히 그 도시도 굉장히 깨끗하고 프랑스 식민지여서 탓인지 굉장히 서양풍이 거기에 깃들어 있더라고요. 사이공에 가니까 그때가 65년 6월 달입니다. 6월 달인데 그때 우리 비둘기 부대가 월남 참전을 위해서 상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사이공에 들어와서 접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사이공을 보면서 참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굉장히 육체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 사이공 여성을 가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저런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진 여성들이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애를 낳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공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싱가포르를 이제 가서 이제 또 느낀 것이 홍콩 마냥 그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흥 도시로서 굉장히 도시가 깨끗하고 발달한 모습을 그때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또 이제 배를 타고 어딜 갔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이론 이제 조그만 섬이면서 굉장히 세이론이 자랑하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동물원. 동물원을 가서 이제 여러 형태의 동물 종류들을 저희가 그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이 그 동물원이 가장 특징적이었고, 그 다음에 세이론에서 쭉 이제 떠나서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bombay를 가는데, 그 인도양이 그렇게 그 대양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그 갑판에 올라가니까 별이 그냥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 있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었고, 그냥 고기들이 점핑하는 그런 장면도 보면서 인도양을 거쳐서 그 다음에 bombay를 갔습니다. 그 bombay는 그 인도의 큰 도시로서 bombay의 그 대학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 홍콩, 대만에서 탄 4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4사람이 일부씩 해가지고 택시를 이렇게 잡았는데 하루 종일 사불이면은 그 bombay를 전부 다 우리를 견학시켜줬어요. 그때 그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일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독일 유학을 가는 그런 찰나에 있었기 때문에 그 bombay의 대학을 특별히 제가 가고 싶었고, bombay의 대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캠퍼스도 보고 또 bombay에 있는 그 어떤 학생들과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또 떠난 것이 그 다음에는 그 파키스탄의 수도, 그때는 카라치라고 그랬어요. 이 카라치에 들어가고 카라치 시내를 제가 구경을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 파키스탄의 그 경제 상태가 참 굉장히 가난한 걸 느꼈어요. 그 집 모양이며 사람들의 그 자세며 또 신문팔이를 하며 여러 가지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제가 파키스탄에 느꼈죠. 그 파키스탄에서 또 떠나서 어디를 갔냐면 이제 홍해를 거쳐서 뒤부테를 갑니다. 홍해를 수에즈 운하를 가기 위해서 홍해를 이렇게 들어왔는데, 홍해가 우리가 저기 성경에서는 뭐를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그 반도로 이렇게 건너간 거로 했는데, 홍해를 항행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이 아프리카 쪽 그 사이가 홍해인데 이 양쪽 대륙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게 그렇게 크더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홍해가 굉장히 좁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 진짜 모세가 이 홍해를 지팡이를 쳐가지고 건너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홍해가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에즈 캐널 바로 입구에 듀부티가 있는데 이 듀부티는 불란서용이었고 그래서 처음 제가 아프리카 대륙을 접하니까 듀부티 내려서 시내를 구경하려고 한번 가봤어.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다닌 것이 그냥 시내 나가니까 전부 흑인들이니까 전부 까만 얼굴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다시 이제 배로 들어간 그런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듀부티는 수에즈 캐널에 입구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수에즈 캐널 하루 종일 갑니다. 수에즈 캐널. 그 수에즈 캐널을 이제 지나면서 그때는 양쪽이 다 보여요. 이쪽 에집트 땅과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땅을 다 보면서 참 수에즈 캐널가 이렇게 긴 길인데도 이렇게 쭉 항행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뜻을 거기서 이제 감지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카이로로 이제 들어가질 않고 항행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알렉산드리아가 더 좋은 모양.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우리가 머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향해서 또 말세를 향해서 이제 배가 떠났죠. 배가 떠났는데 우리가 지중해를 보면 굉장히 좁은 것 같은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까지가 굉장히 멀더라고. 3일 동안을 항행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항해하는 동안 국제 파티, 인터내셔널 파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이 그 배 탄 여러 사람들의 국적에 따라 국기가 쭉 달렸어요. 근데 그때 그 배는 한국 사람은 제가 유일하게 탔어요. 그때 일본 애들만 해도 벌써 전후복구가 빨리 됐는지 하여튼 알프스 스킬 타려 오더라고. 근데 그 배 안에 제가 유일하게 탄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이가 쫙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쁘고, 야, 내가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도 가졌었죠. 그래서 제가 인터내셔널 파티에 내려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그 일본 여성이 딱 내 앞에 와가지고 저더러 춤을 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춤을 출 줄 모르는 상태 어떻게 제가 당황해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빨리 그냥 그 인터내셔널 파티에서 떠나가지고 제 손실로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르크 대학에 입학하면서 내가 꼭 그 댄싱은 배워야겠다. 그래서 함부르크 대학에 입학한 이후 곧 학생들을 위한 댄싱 이런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급 고급을 다 제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함부르크 오자마자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가 그런 댄싱 스쿨을 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세유 쭉 이제 오니까 이제 정착역이죠. 정착역인데 그때 제가 또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한 달 동안을 쭉 우리나라말을 못하고 그냥 영어로만 쭉 얘기하던데 그 말세유 오니까 어떤 신부가 절대로 한국 사람이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나라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쫀 신부인데 리옹 신학대학에서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 있고 누구를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날도록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 저 함부르크 가기 전에 리옹에 자기가 있는 데 가서 한 일주일 묵고 가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리옹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제가 이제 머물면서 그 지역을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이제 촌놈이 그 리옹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제 방을 하나 이제 차지했는데 제가 서양식 배들을 몰라가지고 우리식의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서양식 배들은 모든 것이 탁 탄탄하게 저 위가 다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불이 없는 걸 알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새우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에 그 좋은 신부가 나한테 와가지고 잠을 잘렸냐고. 그래서 나는 새우잠을 잤다. 그 왜 그러냐. 이거 이불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밑에서 그걸 이제 뽑아가지고 그 이불이 나오더라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소양에 처음 와가지고 느낀 거죠. 저는 한국에서는 온돌방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양식의 침대 생활을 전혀 몰랐는데 그때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신부의 도움으로 그 남불란서도 좀 구경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차를 타고 거의 24시간 밤낮으로 해가지고 함부르크 새벽에 도착했어요. 근데 새벽에 도착해서 가만 보니까 특히 그 정거장이 양쪽에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거장이 다 양쪽에 하나만 있는데 양쪽에 문이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거기서 제가 놀란 게 함부르크 그 역에 그 큰 그 택시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 그게 뭐 크기만 하고 택시들이 왜 이렇게 크고 그냥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가.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세로나 자동차가 나왔는데 아주 소형이면서도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로나가 굉장히 잘 됐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벤츠라. 근데 서양에서 택시는 전부 벤츠입니다. 요새 BMW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최고의 택시를 보고도 제가 우리나라 차하고 비교하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배 여행을 하면 뭘 느끼냐면 우리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갈 때 3일간을 바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3일간을 바다에 있다가 그 육지를 보면 그렇게 즐겁습니다. 근데 보통 육지를 생활하는 사람들 경우는 그냥 바다에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그냥 그 휴가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3일 동안을 계속 바다 위에 배에서 있느라면 육지가 그렇게 그리워요. 그 3일 후에 나타나는 육지가 볼 때마다 우리가 환호성을 쳤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육지가 더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쭉 느꼈고 또 배에서 제가 이제 그 느낀 것은 뭐냐면은 그 배 안이 저는 그 에코노미 클래스로 제일 밑에 이제 타가지고 주는 식사만 하고 딱 바나나는 하나 1층은 이제 바나나도 자유롭게 다 많이 있고 근데 그때 그 배 안에서 늘 그 레드 와인이 나왔어요. 그게 스페인의 쌍그리아인데 그게 시큼시큼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큼시큼해서 그걸 먹질 못하고 그러는데 내 에코노미 클래스 탔던 대만 친구가 그걸 먹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먹어보라고. 그래서 조금씩 먹다 보니까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독일 와가지고 쌍그리아를 사서 가끔 먹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그 추억 해가지고 이제 그 바다로 제가 결국은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독일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강연 때도 이 얘기를 자주 하고 우리 친지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얘기는 굉장히 저의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로 추억으로 남고 있어요. 베네딕토 16세 전에 교황이 예수 전집을 책을 내면서 이 신약에서의 제일 아름다운 얘기를 탕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탕자 얘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우리 구약에서 또 요셉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 토마스 만이 2000페이지 달하는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써서 2000페이지 달합니다. 그 아름다운 스토리. 아까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대로의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비록 옛날에
슬프게 그 어려움 속에 지냈더라도 그 후에 훗날 이거를 상상할 때는, 그것을 추억할 때는 그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거죠. 누구나 다 아름다운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로 꽃을 피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바로 이 독일 유학을 위해서 제가 배를 타고 온 이 추억이 저는 일평생 잊혀지질 않고, 그냥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합니다. 그 저에게도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왜 그런지 아까도 초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외국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에 730불이 돈이 딱 안 되니까, 600불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배를 타고라도 가자. 아마 배가 없었더라면 저는 걸어라도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저 유학이. 그래,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서양의 그 교훈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Where there is will, there is way. Where there is will, there is way.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이 서강 교훈을 저는 100% 믿고 싶어요. 그때 그런 강력한 제가 의지가 없었더라면 어떤 길이 열렸겠어요. 아마 그 다음엔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가려고 했었는지 몰라요. 시베리아 철도까지 없었더라면 제가 아마 걸어라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제가 교훈을 제 스스로 또다시 강한 뜻을 배우는 것은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지금도 젊은 애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강한 뜻을 가지면은 꼭 길이 있고, 특히 더 붙여서 용기 있는 생활. 그 아데나와 첫 수상이었던 아데나와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기다 그랬어요. 저는 뜻과 용기가 결합하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지금 노년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제가 뜻을 갖고 더 힘차게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만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많은 친지들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얘기꽃을 피운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아름다운 얘기들로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면서 조금 약간 길었지만 제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